간단한 자기소개랑 학과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20학번 김지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산업관리학과 23학번 오나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19학번 식품생명공학과 김재록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학과 23학번 유시은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참사람 봉사단의 회장 부회장이라고 들었는데 소개 한마디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참사람 봉사단 22기 회장을 맡게 된 김지석이라고 합니다. 참사람 봉사단은 2013년에 결성되어가지고 저희는 참사람 사회공헌센터 협력 아래 교직원분들께서 저희한테 봉사활동을 내려주시면은 저희가 그 봉사활동 인력을 직접 모집하고 저희도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저희 참사람 봉사단은요, 연탄봉사, 미동, 해외봉사, 생명나눔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해외 봉사를 가게 된 동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해외 봉사를 한번 갔다 온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일상 속에서 소중함을 못 느낀다면 해외 봉사를 꼭 가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까지 불편함도 못 느끼고 살았다고 느껴서 제가 제 일상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해외 봉사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봉사 단원들 중 유일한 추가 멤버인데요. 처음에 참사람 봉사단에 들어갈 때부터 해외봉사를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가 심하셔서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로 중도 포기자분이 생기셔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지사항을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해외봉사 게시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원래 어릴 때부터 정기적으로 해외 어린이들한테 후원은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봉사를 이렇게 액팅을 해본 적은 없어서 한번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봉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호기심과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해외 봉사라는 게 그냥 생각만 하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안전도 좀 걱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선뜻 용기를 못 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또 참사랑 봉사단을 껴서 간다고 하길래 안심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원래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해외 봉사를 가보는 거였는데요. 제가 좀 해외를 나가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해외 봉사는 좀 나한테 먼 일이다. 아직까지는 좀 이루기가 좀 쉽지 않은 버킷리스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저도 공지사항을 보다가 적절한 시기에 좋은 나라로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가게 된 봉사 지역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봉사를 간 지역은 필리핀의 라구나주 안에 있는 산페드로시 바랑가이의 사우스사이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쓰레기 매립지 위에 만들어진 마을 안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로 저희가 봉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가서 지역을 보니까 진짜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배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전날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물이 막 고여 있었고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막 길바닥이 나뒹굴고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환경 자체는 되게 아이들은 굉장히 해맑고 잘 돌아다니는데 특히나 좀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땅이나 이런 데에 좀 쓰레기도 정말 막 날카로운 그런 것도 좀 많고 좀 비위생적인 것들도 좀 많아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갔을 때는 좀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출국 전 어떤 준비들을 하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봉사를 저희가 가기 전에 되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일례로 저희가 되게 많은 미팅을 가졌는데 그렇게 미팅을 했을 때 저희가 주로 교육봉사 그리고 문화교류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도 따로 나누고 조끼리 저희가 연습도 하고 따로따로 준비를 계속해서 방학 내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가다 보니까 이제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저는 장티푸스랑 A형 간염과 그리고 파상풍 주사를 맞았고요. 해외봉사 준비물 2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클로 제품입니다. 드리클로는 이제 데오드란트랑은 좀 다른데요. 아예 땀 억제제예요. 그래서 바르면 땀이 정말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안 나죠? 네. 안 나요. 두 번째로는 압축팩. 저희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손으로 롤업 할 수 있는 압축팩을 파는데 갈 때 짐을 정말 많이 들고 가거든요. 입었던 거를 압축팩에 넣고 압축한 다음에 남은 공간에 기념품 같은 거를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가장 이건 유용했다 싶었던 거는 이제 모기향이 있는데 그리고 불을 지피는 모기향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해외를 나가고 하면은 되게 벌레와 곤충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저도 처음에 액체인 걸로 가져갔다가 거의 같은 룸메이트가 불 켜는 걸로 가져왔는데 확실히 그 향도 세고 확실히 벌레 퇴치에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했던 건 샤워기 필터 뭐 이런 아무래도. 거 좀 여러 개를 많이 챙겼었던 거 맞아. 필터는 진짜 여러 개 챙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봉사 프로그램이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뭐 일단 교육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케어 센터로 저희가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이들이 3세에서 한 4세, 5세 정도의 아이들이 오는 어린이집. 어린이집보다 또 약간 그 전에 갈 것 같은 어떤 교육센터인데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수업들을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고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놀이들 위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의미는 있는 그런 수업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교육봉사는 저희가 총 6가지를 진행을 했는데 6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이름표 만들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또 외워야 되니까 첫날에 이름표 만들기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이 치아 건강 활동이라고 아이들한테 양치질 가르쳐주고 칫솔도 하나씩 이제 전달해주고 양치하는 법들을 좀 올바른 양치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3일차에는 아이들이 워낙에 이제 위생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비누를 직접 만들어보는 키트를 이용해서 좀 아이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비누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4번째가 제기차기 있잖아요. 저희의 이제 전통 놀이죠. 그 제기를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제기를 실제로 차보는 그런 게임도 진행을 했었고 재미있게 좀 이렇게 율동도 하고 하면서 영어 동요 이런 교육을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쓰레기 마을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리수거의 개념을 좀 환경적인 의미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좀 분리수거 게임, 그러니까 분리수거 갖다가 통에다가 올바르게 넣는 활동, 색종이 같은 거 접어서 이제 종이다가 넣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사실 아이들이 엄청 다 밝고 잘 같이 따라와주고 같이 참여를 엄청 잘해줘서 딱히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을 하나를 꼽기는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프로그램을 하나 꼽자면 솔직히 첫날 진행했던 이름표 목걸이 만들기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영어 이름을 영어로 써주고 그 발음을 한국어로 써줬거든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또 아이들이 직접 스티커를 가지고 이름표를 꾸밀 수 있게 해줬는데 2주 동안 매번 올 때 목걸이를 차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도 아이들을 이름을 더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아이들이 또 잘 차고 다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풍선놀이 봉사가 정말 핫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풍선놀이 봉사를 딱 첫날에 시작했는데 첫날에 긴장도 되고 너무 떨면서 들어갔는데 애기들이 풍선만 보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타임 수업 때도 애들이 풍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 라는 소리를 지를 정도로 풍선놀이가 정말 핫했습니다. 노력봉사는 저희가 처음 했던 노력봉사는 아이들의 개학 선물을 챙기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원래 있던 곳은 문덕 데이케어 센터였는데요. 스테판 데이케어 센터라는 데이케어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들과 문덕 데이케어 센터 아이들 그리고 다른 데이케어 센터 아이들의 선물까지 해서 가방이랑 노트, 연필, 크레용, 가위, 풀까지 이게 가방에다가 모두 포장을 해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서 다음날 이제 아이들이 등원했을 때 다 줬고요. 그 다음에는 외벽이랑 부엌 2층 페인트 칠을 진행을 했습니다. 힘들긴 엄청 힘들었어요. 날도 덥고 아이들도 계속 오고 막 참견하고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우리끼리 같이 애들하고 떠들고 놀면서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완성된 걸 보고 나니까 엄청 뿌듯하기도 하고요. 거기 이제 조그만한 아이들이 이제 손뼉을 찍고 이렇게 노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저희도 뜻깊은 추억을 선물했구나라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부사교는요 산페드로시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 약간 조회대 같은 곳에서 저희가 문화교류를 했는데 뭐 난타, 부채춤, 태권도 그리고 K-팝 무대 3가지를 준비해서 총 6개의 무대를 준비했고요.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앞에서 한국 K-팝도 보여줄 수 있고 한국의 전통 춤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굉장히 준비 과정 자체는 사실 한국에서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연습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쉽진 않았지만 막상 가서 직접 무대에 서서 그 현지인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환호성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루 일정 중에서 봉사가 끝난 후에 숙소로 돌아가서 취침 전까지 어떤 걸 했는지. 집에 들어가서 밥을 좀 먹고 거기에 숙소에 저희가 수영장이 하나 있었어요.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영장에서 매일 이제 놀고 거기서 이제 씻고 들어와서 저희 팀끼리 모여가지고 약간의 회의 겸 다음 내일의 교육봉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나누고 수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많이 진행했었어요. 이틀 정도의 자유시간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필리핀 여행지는 어땠나요? 폭포, 박사 폭포였나요? 네, 거기를 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닐라 수도에 가가지고 박물관이랑 산티아고 대성. 요새 맞아. 네, 맞아요. 요새. 거기를 이제 갔었는데 일단 폭포는 정말 이런 자연 광경을 사실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신이 내려주신 선물처럼 너무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마닐라의 유명한 박물관과 성당을 갔는데 와 이게 확실히 그 외국의 이제 큰 성당과 박물관의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걸 느끼면서 네 되게 그들의 작품성과 그런 거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럼 해외 봉사를 가기 전과 후의 마음가짐은 혹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실 해외 봉사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해외 봉사를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가서 애기들 놀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몸 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제 마음속으로도 마인드도 조금 이렇게 봉사정신이랑 거리가 좀 멀었고 근데 막상 가서 아이들이 엄청 그런 환경 속에서도 행복해하고 밝고 그 부모님들도 엄청 밝으시더라고요. 물론 저희한테만 그런 모습으로 보이셨던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 비하면 훨씬 풍요롭고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저들보다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행복이 뭘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누구든 행복할 수 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든 행복할 수 있다. 조금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의 한 획을 긋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출국 전에 사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사실 처음에 숙소를 가고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처음 도착을 했을 때 좀 많이 놀랐어요. 좀 많이 놀라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또 좀 더 지내보고 그리고 센터에 실제로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 그런 마음들이 공손해진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다른 곳에 갔을 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딱 숙소 도착하자마자 여기서 10박 12일을 어떻게 했지? 와 진짜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근데 딱 마지막 날에 짐 싸고 나올 때는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봉사를 이번에 해외봉사에 처음 가보니까 처음 가기 전에는 이거 제 또래 친구들과 여행 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처음에 되게 신났습니다. 나영 학생 말대로 거기 현지를 가니까 처음에 살짝 1차 충격을 받았고 그래도 이거 봉사 온 것이 그제서야 깨닫고 그냥 현실에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고 거기 삶이 이제 제가 익숙하다 보니까 딱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필리핀의 여운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그때 생활했던 것이나 그 소중함이나 그런데 일상 속의 소중함 그런 것 같습니다. 해외 봉사를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해외 봉사를 이제 버킷리스트로 잡아둔 이유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공간에 가서 당연히 열악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정말 아플 수도 있는, 안전이 조금 완벽하게 보장되지는 않는 공간에 이제 저를 던져주고 거기서 제가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잘 버티느냐를 저는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해외 봉사를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꼭 정말 꼭 한번 20대에 정말 대학생 때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한테 진심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2주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꼭 한 번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긴 한데 특히 좀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한테 조금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결국에는 관광지 위주로 다니거나 여행지, 외곽 정도로만 나가지 자기가 알던 그 나라의 이미지는 완전 정반대일 것이다. 필리핀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하나도 위험한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고 진짜 악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가난했고 위험한 상황이었고 본인의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기 있는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에 가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신발이 있는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의 일상 속의 소중함을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해외 봉사를 꼭 갔다 오길 바랍니다. 그럼 느끼는 게 분명히 많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